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왕 벤더빌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독일에서 공부한 JP 모건은요, 철도 회사의 부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일명 모건화 기법을 창안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금융업에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철도 산업에 대한 영향력도 커졌어요. 버블이 꺼지면서 철도 주가는 폭락했어요. 이때 JP모건은 여러 철도의 노선을 사들였죠. 당시 철도왕은 뉴욕 주변 철도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벤더빌트였어요. 벤더빌트가의 사람들은 부자 가문으로 군림해왔어요. 그의 아버지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요, 1794년 가난한 유대인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16살에 저축한 돈과 부모에게서 빌린 돈을 합쳐서 $100짜리 자기 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선주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인 기회는 1821년 영국과의 전쟁 때였어요. 영국 해군의 봉쇄선을 뚫고 미국군에게 군수물자를 보급해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어요. 허드슨강 최대 범선업자로 성장한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요, 23살쯤에 증기선 운영을 익히기 위해서 증기선의 고용 선장이 되었어요. 초저가 운임으로 승객을 싹쓸이했어요. 경쟁자보다 75%나 싸게 받아서 해운 사업을 독점한 것이죠. 이 벤더빌트가 차린 회사는요, 40대 중반에 증기선 100척을 소유한 미국 최대 선박회사로 성장했어요. 미국에서 종업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업체였죠. 선박왕 벤더빌트는 68세에 대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배를 처분하고 철도 주식을 산 거예요. 이제는 속도가 빠른 철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철도선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철도 회사를 구입하는 사업 전략을 선택했어요. 주식을 사들인 지 10년 만에 뉴욕 주변 철도는 대부분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때 JP모건도 투자은행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었어요. 직접적인 계기는요, 1877년 코넬리어스 벤더빌트의 사망이었어요. 당시로서는 최고 액수인 유산 1억 500만 달러를 아들인 윌리엄 벤더빌트에게 남겼어요. 요즘 가치로 치면은 1432억 달러라고 합니다. 윌리엄 벤더빌트는 자산 구조를 다양화시켰어요. 이때 JP모건은 벤더빌트의 주식을 월스트리트가 아닌 런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매각했어요. JP모건은 매각에만 성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호적인 영국 투자가들에게 뉴욕 주식을 넘겨서 자신이 이사로 선임되는 수완을 발휘했죠. JP모건은 1870년대에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은행가 이상의 존재임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것은 미국 은행가들이 기업의 이사회에 진입하는 효시가 되었습니다. 투자은행은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고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막강한 실체로 바뀌었어요. 이제 모건은요, 벤더빌트가 실패했던 필생의 과업, 뒤죽박죽인 철도 산업의 혁명과 투명화에 착수했어요. 철도 산업은 50년간 무계획적으로 발전해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상당수의 회사가 경쟁사와 같은 노선의 철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열한 요금 경쟁도 벌여야 했죠. JP모건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구역을 정리해 나갔어요. 극적인 합의로 모건의 명성은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철도업계까지 자자했어요. 거물 투자자로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M&A 같은 수익성 높은 사업들이 모건은행에 집중되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철도 건설의 붐이 일어났어요. 대륙횡단철도를 완성한 유니언 퍼시픽과 센트럴 퍼시픽 두 회사는 철도를 1마일씩 놓을 때마다 무려 20평방 마일의 땅을 무상으로 받았어요. 정부는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땅을 철도 회사에 무상으로 준 셈이죠. 게다가 저리 대출로 특혜 융자가 이루어졌어요. 미국의 철도 길이는 1880년 이후에 10년 동안 15만 킬로미터에서 26만 킬로미터로 늘어났죠. JP모건은 200여 개나 난립하던 철도 회사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인수합병을 단행했어요. 철도 연장은 철과 석탄의 생산을 부추겼고, 이것은 다시 제철과 제강 산업을 발전시켰죠.
1880년대 JP 모건은 미국의 철도 회사들을 9개의 대기업으로 합병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난립했던 철도 산업의 파국을 막았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안한 찰스 다우라는 사람은요, 1884년에 다우 존스 지수를 개발했어요. 뉴욕 증시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다우 지수를 출범할 당시에는요, 9개 철도 회사 주식을 포함해서 11개 기업의 주가를 평균한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미국 산업의 주축과 저력은 철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19세기 마지막 20년 동안 모건은 볼티모어 철도, 오하이오 철도, 세사피크 철도, 이리 철도의 구조조정을 전담하면서 철도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부상했어요. 철도왕이라고 불리웠던 윌리엄 밴더빌트와 힘을 합쳐서 미국 전기 회사인 웨스턴 유니언사를 합병하는 데 성공했어요. 모건은 전신을 장악해서 누구보다 빠른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철도업에 뛰어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